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우리로 치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는 리나 칸이라는 분이 사상 최연소로 됐어요. 지난 6월 달에. 리나 칸이라는 분이 누구냐?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이면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장님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1989년생, 32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파키스탄계입니다. 예일대 로스쿨 박사과정에 있다가 콜롬비아대 조교수를 가고 이번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건데 별명이 아마존 킬러예요. 아니 왜 아마존의 왜 킬러냐? 이제 보여드릴게요. 게다가 저 리나 칸이 젊잖아요. 32살이면은 지금까지 뭐 싸우던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저 연방거래위원장이 되는데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여야가 없었다는 거죠. 여야가 없이 반대 28, 찬성 69니까 거의 몰표를 받아서 최연소 위원장이 됐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29세였던 2017년, 지금부터 4년 전, 20대죠, 20대. 저 리나칸 누나가 로스쿨 박사과정의 졸업 논문을 발표해요. 이게 엄청나게 히트칩니다. 잘 뭐라죠, 제목부터.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아마존의 반독점이 뭐가 역설이 있냐?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더라도 소비자의 편익, 소비자의 효용이 빠지지만 않으면 한마디로 가격이 계속 빠지는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독점의 폐해가 없다. 독점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미국의 반독점법이 강한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소비자 효용이 늘어나. 그러면 이 반독점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독점 이론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독점에 안 걸려. 왜? 가격이 내려가니까. 소비자 효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독점 기업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리나칸 누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목을 아마존의 반독점의 역설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기존의 반독점 이론은 이런 거예요.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 간의 문제니까 생산자는 원래 독점을 하면 치킨 게임 같은 거에서 경쟁자를 죽인 다음에 가격을 올려요. 나중에 경쟁자가 없어지면. 그래서 결국에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봐. 독점을 막아야 돼. 이런 독점 기업을. 만약에 이런 기업이 나타나면은 미국은 분할당합니다. 쪼개지죠. 팔다리가 잘려요. 팔다리가 잘리는데 강력하죠.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이. 근데 문제는 이런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야 이 반독점 이론을 적용할 수 있고 얘네들 독점을 날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시카고 학파 이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독점법의 목적은 소비자 후생이다.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어야 쟤네를 반독점법으로 해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거다. 뭐를 위해서?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독점을 하더라도 소비자 후생 침해가 없다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아마존 같은 기업이 등장을 한다면 규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존의 베이조스 아저씨가 머리를 엄청나게 잘 썼다는 평을 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가격을 안 올리고 계속적으로 무한 독점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마존 효과라 그러죠. 독점을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는 오히려 득을 본다. 아마존이 이걸로 나는 독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다 이득을 보고 나는 가격을 낮춰주니까 나는 착한 기업이다. 독점하는 기업이 아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IT 기업들의 특성이 좀 있죠. 대규모고 글로벌이고 온라인이고 디지털이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리나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제프 베이조스가 반독점법의 지도를 딱 그린 다음에 여기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루트를 짜서 머리를 잘 썼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리나칸이 보기엔 문제가 뭐냐? 소비자 효용이 좋아졌잖아. 문제가 뭐냐? 리나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만 생각했다. 플랫폼과 이 기업과 독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여기서를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뭐 우리는 효용이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어.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는. 이 플랫폼 기업이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다른 생산자들이 뒤에 다 있죠. 또 플랫폼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문제가 났을 때 규제가 돼 있는데 실제 시장은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 여기를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플랫폼 같은 데가 독점화되면 이런 독점 기업과 소비자 간의 프라이스는 안 움직일 수도 있죠. 내려갈 수도 있고 P1은. 하지만 얘네가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막아버리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독점을 함으로써 이 P2를 낮추죠. 그러니까 얘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소생산자들이나 플랫폼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극도로 착취한다는 거죠. 얘는 리나칸의 표현에 따르면 극도로 착취하니까 P1은 침해가 없는데 P2는 침해가 발생했어. 근데 우리는 과거 이론은 여기서만 보니까 이 기업을 규제를 못해. 근데 여기는 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소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이런 독점 기업에 종속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쪽도 독점 이론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자기 시장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는 여기서 독점을 다 이뤄내면은 다른 시장으로 가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더 위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걸 더 크게 보면은 이런 애들이 다른 플랫폼, 다른 시장, 거의 모든 시장에 쫙쫙쫙쫙 문어발처럼 아마존이지 아마존 문어발처럼 가면서 무슨 뭐 클라우드도 하고 무슨 뭐 모빌리티도 하고 뭐 약국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 펼쳐지니까 거의 거기에 걸리는 거의 다른 모든 시장들의 뒤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효용이 침해된다. 경쟁이 침해된다. 그것은 문제고 그래서 이 누나가 주장하는 거는 과거의 독과점이로는 수정되어야 된다.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냈어요. 29세. 제목은 아마존 독과점의 역설. 저 한마디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왜냐면 그동안은 아마존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어떤 법으로 독과점하는 거를 막을 수 있거나 그들한테 저렇게 독점적인 힘을 주는 걸 막을 이론적 근거가 없었는데 29살짜리 이런 로스쿨 박사과정인 학생이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학문적 근거를 준 거니까 열광을 하고 순식간에 우리로 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그럼 이 누나는 뭐를 주장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누나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야. 그냥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 지배력 있는 플랫폼의 사업 영역을 제한해야 된다. 아까처럼 문어발로 가는 거를 안 된다. 이게 요즘 나오는 좀 이따 얘기할 플랫폼 독점 종결법. 독점을 하면 팔다리를 잘라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정 경쟁도 독점법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소상공인하고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거기는 근로자들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해당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금산분리했잖아. 금융하고 산업하고 분리를 했어. 왜 했냐?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자기 회사한테 금리를 싸게 주고 다른 회사한테 금리를 높게 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 이 플랫폼 IT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들한테 유리한 기업들은 맨 앞에 올려주거나 가격을 낮춰주거나 광고를 많이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데 지분이 있거나 뭐 총수가 친하거나 뭐 자체 브랜드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공정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통로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독과점으로 일어나는 공정력이 아니니까 이거를 금지시키겠다. 이거를 금지시키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브랜드 어떤 이런 거를 막는다는 거. 자기 상품을 못 올리게 막는다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IT 공룡들은 미래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걸 규제해야 된다. 페이스북이죠. 왓츠앱 사고 인스타그램 사고 뭐만 하면은 몇 조 주고 사니까 경쟁자로 나가다가 내가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고 악수를 하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되면서 어깨를 걸고 야 10조를 준다는데 경쟁을 할 수는 없지. 10조를 준다는데 뭐 5조를 주고 내 인마이 포켓에 몇 조를 넣어주니까 경쟁은 개뿔 친구가 되더라.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워낙에 사람들의 가려운데 그 정치인들의 가려운데 우리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줬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간 굳어진 반독점법을 재편성한 논문이다라는 평가를 했고 엄청나게 화제를 올리면서 순식간에 29살 30살 되면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참여를 하고 콜롬비아대 로스쿨 조교수로 들어가고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건데 파키스탄계 영국 출신이고요. 32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미국 IT 기업들은 이제 독점법에 관해서는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웬만해서는 그 씨알이 안 먹히겠죠. 논문 자체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거든요. 나는 독점이 아니야를 이분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올라가니까 IT 공룡 반독점법 같은 거를 발의를 합니다. 이 IT 공룡 반독점법이라는 게 애플, 페이스북 포함해서 4개 회사, 구글, 아마존까지 하는 딱 4개 회사를 거의 지정하다시피 한 법을 발의를 했고 6월이죠.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 조건, 개인과 기업 데이터 추출에 남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애플도 걸리면 지금 30% 앱 수수료죠. 날라갈 수 있습니다. 걸리면. 물론 이게 뭐 법싸움을 하겠지만 재판으로 하겠지만 30% 이거 반독점이다. 3%로 해라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가혹한 계약 조건 이런 것도 다 따져보겠다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공정경쟁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정경쟁법이 진짜 만약에 통과가 돼서 공정경쟁으로 걸려고 마음먹으면 구글은 구글 검색 엔진 결과에서 유튜브를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왜? 유튜브에서 나온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일 위에 올려줄 수 있지 않냐? 유튜브 광고를 제일 위에 올려줄 수 있지 않냐? 유튜브 검색 결과를 제일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유튜브를 검색 결과에서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공정 경쟁을 따진다면. 아마존은 자사 제품 판매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아마존에서 못 팔 수도 있죠. 자기가 인수해왔어 어떤 헬스케어 업체를. 그러면 그 제품은 아마존에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제일 위에 올려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플은 30% 받거나 앱 개발자들한테 온갖 다 하죠. 온갖 갑질을 하는데 니들 이제 안 된다. 니들 핸드폰 있다고 거기다 아니면 빼주겠다고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페이스북은 니네 신생기업 인수하는 거 금지해라. 금지해라가 아니라 얼마 전에 소송을 몰래 했냐면은
과거에 인수했던 거 뱉어라라고 냈어요. 실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페이스북하고 소송하는 게 인스타그램 쪼개라, 뱉어라, 왓츠앱 뱉어라, 페이스북은 미쳤냐? 그걸 뱉을 리가 없죠. 지금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문어발 시장 독점 금지. 만약에 다른 시장으로 너희들이가 아마존 책판에서였잖아요. 다른 데로 간다면은 사업을 분할해라. 회사를 나누든지 아니면은 나누기 싫으면 내가 나눠줄게. 칼을 갖고 와라. 팔다리를 나눠줄게. 야, 그럼 무시무시한 그 외과 의사적인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걸 통과될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 법안의 대상을 특정했어요. 시장가치 600조 이상,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IT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시장가치 600조 이상인 회사가 세상에 4개 있죠. 여기 이렇게. 얘네 4개를 콕 집었다고 그 얘기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한테 반독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작년에 이미 제기했어요. 뭐라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토해내라. 재매각해라. 정부가 제기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아니 그 공정거래위원회 너희가 몇 년 전에 승인해줬잖아. 자기들이 승인해줄 때는 언제고 입장 바꿨다고 뱉으라 그러면 말이 되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쵸.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소송 결과가 사실 나왔는데 일단 1심에서 졌어요. 초장부터 졌다. 법원은 정부가 독점 근거를 충분히 못 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아예 법원을 통해서 하지 않게 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왜 중간에 우리가 독점 아닌 걸 따지는 거를 법원이 브레이크를 거냐. 우리는 행정으로 하겠다. 아예 입법으로 끝내버리겠다. 지금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정부하고 손잡고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법원도 하도록 아예 입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물론 게다가 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이 불공정 거래 독점에 엄청나게 민감한 대통령이죠. 협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바꾸기가 쉽진 않지만 일단 어떤 얘기를 하냐? 백악관은 법이 되기도 전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번 주입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IT 업계의 독점 해결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 우리 치면 무슨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금융실명제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했듯이 행정명령으로 명령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런 강제 분할 하려면은 결국에는 법원으로 가야 되니까 뭐 세기의 법원 뭐 판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미국은 무시무시한 나라니까. 옛날에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쪼갰죠. 뭐 MBC도 쪼갰고 가장 유명한 거 AT&T도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 슈커홀딩 한번 나왔지만 쪼개질 뻔했죠. 실제로 1심에서 쪼개라라고 나왔는데 최종심까지 가서 겨우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IT 말고 해운, 철도 이런 데도 반독점이다. 니들 뭐 3개 연합했지 뭐 4개 연합했지 이거 다 쪼개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저런 IT 기업들하고 지금 소송 전으로 이제 비화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하나 소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딴 얘기긴 하지만은 그 우리 럼프형, 바이든 형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럼프형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송을 했냐? 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에 왜 나를 잘랐냐? 이걸로 소송하고 있다 그럽니다. 야, 이게 자를만 했지. 그걸 자꾸 선동하니까 차단하니까 왜 나를 차단했냐? 뭐 같은 소송이지만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없어 보이는 소송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양 대통령이 다 지금 빅 IT 기업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세계가 소송으로 뒤집히고 있죠.